이게 이제 조금 시간 내서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게 그 캔서에 대한 얘기는 이것에 모두 대입을 합니다. 양반 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얘기가 이제 노출량 또는 이제 얘기가 반응 또는 이제 위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이 어쨌든 많이 노출되면 위험은 큰 데서는 다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됩니다. 아무리 위험하지 않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은 위험이 있는 거죠. 이 지점을 뭐 논란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이라도 적정한 선이 있는 거니까 많이 먹으면 뭐하고 독성 물질도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경계 지점이 있다. 노출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몸이 우리가 전부 그 제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면역 체계에서 제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게 보통의 대부분의 오염 물질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 기준이 있는 거죠. 노출 기준 정도면 우리가 몸이 커버할 수 있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커버할 수 있는 기준이 대다수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기준 또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볼 때 노약자가 있죠. 민감 그룹, 생물학적 환자랄지 또 과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호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용을 들이더라도 편익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10만 명당 한 명 암 사망 또는 100만 명당 한 명 암 사망 정도의 확률을 우리가 테이크하겠다라는 것들 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 리스크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다수가 괜찮은 것이고 근데 이제 이온화 방사선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오케이인데 이 아래쪽은 연구 결과 별로 없는 거예요. 낮은 수준에서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그러니까 질병 상태를 알아낸다는 게 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알아내지 못하고 증상이 있고 이런 아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질병으로 이렇게 코딩을 안 되니까 이런 아래쪽에 연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질병으로 딱딱 코딩이 잡히고 진단이 가능하고 그런 질병은 암이랄지 뭐 천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연구하기가 좀 쉬운데 설문지로 해서 뭐 응답하고 좀 불편하고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런 낮은 영역에서의 학자들이 많이 갈립니다. 그리고 하이퍼 센시티비티라는 게 이쪽은 아래에서는 더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거죠. 위험이. 있고 이런 것은 뭐냐면은 호메오시스 우리가 적응을 해서 훨씬 더 낮은 경우에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LNT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일직선 LNT라고 하죠. LNT가 약자가 리니어 노 스레시홀드입니다. 그러니까 허용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출되자마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암이나 이런 것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큽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크게 보면 이게 어떤 경계가 있다는 주장하는 사람, 이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노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성면도 이런 거 예를 들면 노출돼서는 안 된다. 벤젠. 근데 어쨌든 노출 기준이 낮아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이고 이 그래프가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 그림을 완전히 이해를 하라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냥 넘어가서 LNT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은 리니어 노 스레시홀드. 스레시홀드라는 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얘기여서 또 이게 이제 생태계 이런 데 연결하면 또 이제 과학의 한계가 막 드러나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 높은 수준에서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 낮은 수준은 어쩔지 모르겠다. 그래서 높은 수준은 50ml 시버트가 아마 노동자 노출일 거예요. 일반 인구 노출은 1ml 시버트 뭐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경계 지점이냐 잣대냐 이것들은 논란이 좀 있다라는 정도로 학자가 다 다르죠. 그래서 캐나다에 이제 많이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알랄라라고 해서 예, 에슬로우
as reasonably achievable. 그러니까 가능하면 낮추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라는 feasibility랄지 사회적 파장이랄지 또는 사회적 이런 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 수준에서 achievable 할 것, as low as possible이 아니고 그냥 모두 건강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이코노믹 앤 소셜 팩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편익.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편익이 비용보다 위험보다 좀 크면은 그걸 취하는 건데 이제 이 계산을 이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론상은 그래서 알랄라라고 하는데 이게 알랄라 이 자체도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걸 고려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려하는 게 사회 경제적 활동 또 편익 또 소비 뭐 이런 것들이겠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국가마다 기준들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노동자 기준 또 대기오염 기준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예, 절대적으로 막 모든 나라가 똑같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널뛰기를 하죠. 아직도 인도나 예를 들면 저런 데는 성면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 부가가치가 워낙 크니까 먼 미래에 부담해야 될 악성 중피종이나 뭐 이런 것들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뭐 똑같았죠. 산업화 시대에 뭐 발암물질 다 썼죠. 성면도 다 썼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감당해야 될 비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악성 중피종, 폐암 뭐 등등.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반복되는 얘기가 독일 사례를 좀 독일은 이제 완전히 페이스아웃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거대한 지하에 동굴에다 고준 폐기물 통해 지하에 저장하는 혹시 기회 되면 여기 웹사이트를 제가 해놨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독일의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은 사실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다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은 쓰지 않겠다.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해체할 때는 해체 기술도 있어야 되고 비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 그럴 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할 때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됐는지 어쩐지는 이제 사실 잘 모르죠. 이 편익은 바로 느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일정 기간 동안 지하에 가둬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그 지하가 안정하냐 뭐하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진이나 이런 데에서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뭐 몇만 년 견딜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과학적 한계가 넘는 것이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또는 처리수냐 오염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사람 건강 영향, 생태계 영향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냐. 어쨌든 생태계가 건강해야죠. 우리도 건강한 거고. 탄소 중립 이제 이거는 지금 현 문제죠. 기후 위기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에서 이제 카본 베이스의 에너지 생산은 확장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원자력 발전을 계속 짓자니 그렇고 안 짓자니 또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근데 주로 이제 선진국 고민이죠. 후진국은 또는 이제 데벨로핑 카운트리는 여전히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요. 그렇습니다. 중동을 근처로 해서. 그래서 이건 좀 빨리빨리 탄소 중립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결국 이제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면 여러 가지 지구 생태계에 큰 영향이 있고 이게 이제 온도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견디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태계 아주 민감한 생태계에는 큰 영향이 있고 기후 변화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폭염이나 한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간접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많아서 결국 생태계 위험 이런 것까지 돼 있고 절대적으로 1.5도 이내로 2도까지 올라가면 정말 문제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구 이렇게 돼 있고 CO2나
또는 메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층에 쌓이면 그것들이 태양에너지는 들어오게 하되 나가는 걸 이제 막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돼서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산업화 시대에서 쭉 올라갔고 원인은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지하에 있는 카본 원료를 경제활동, 소비활동하면서 너무 많이 쓴 거죠. 자연 착취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CO2가 발생이 됐고 소비활동에서 이제 목축업 또는 메탄 발생, 또 우리 소비활동에서 가장 원인으로 된 의류산업 같은 경우 워낙 우리가 이제 옷을 빨리 입고 많으니까 의류산업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동차 등 뭐 경제활동도 있지만 우리 소비활동에서도 많이 돼 있고 육식 등 뭐 주로 메탄 이런 것이고요.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늘 나오는 것이어서 이렇게 보면 토탈 CO2 에미션 차이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인데 이게 이제 시기별로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제 US나 EU 이런 데가 높겠죠. 차이나도 최근에 이제 이랬던 것이고 제 나름대로 이제 타이틀 기후의 CO2는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CO2는 사실 오염물질은 아닙니다. 오염물질로 CO2의 배출 기준 이런 것 그냥 연소 활동에서 나오는 산물인데 연소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쓸만한 것들을 이제 쓰는 과정에서 엔트로피죠. 엔트로피에 그래서 쓸만한 것들 취해서 이제 이게 쓸만한 것들 만들어내고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CO2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이게 뭐 건강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아주 그야말로 많이 내오지 않는 한은 이게 특별히 오염물질로도 취급 안 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후 위기를 초래한 거죠. 그래 억울한 것이 있고요. CO2 의미는 최종 산물이다. 생존 산물이고 무질서 최종 에너지죠. 그래서 결국 유용한 자원이 유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면서 나오는 산물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수억 년에 걸쳐서 축적되고 썩고 남아있는 자연 산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 꺼내서 써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좀 남겨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심에 서 있는 게 이제 경제 활동이죠. 소비 활동이고 우리 산업화 이후에 끊임없이 이렇게 모든 게 뭐 반도체든 또 자동차든 철강이든 모든 게 자연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은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거고 끊임없는 성장이 가능한 건가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이제 그러죠. 여전히 그래도 이제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환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제 활동하거나 경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취해서 이걸 제품 만들어내고 또 소비하게 하고 이 사이클이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쟁점은 이제 아까 얘기한 저스트 트랜지션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 탄소 산업 원자력은 빠져나오더라도 원자력 발전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뭐 5천만 넘는 사람이 이걸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절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죠.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그 다음에 편리함에 필요한 에너지, 좀 더 우리가 즐기고 좀 뭐 쓰는데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카본 베이스의 것들은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미래에도. 그래서 이제 원자력에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유용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고민하는 데는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위험이나 또는 비용, 손실 이런 걸 타려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딱히 뭐 대안은 없는 거고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저는 경제활동 환경 복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태계 또 사람의 건강 여기에 이제 보호하는 활동의 방점이 찍히니까 저는 이쪽을 이제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생존 또는 이제 적당한 편리함 이런 것도 할 때 어떻게 잡아야 될까 늘 고민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얘기해 보자 보면 제 나름대로 이걸 좀 확장해 보면 경제활동,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산업 중세 이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경제활동이라는 게 특별한
막 자연에 해를 주거나 또 역으로 돌아와 생태계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해봐야 전쟁으로 인한 산림 파괴, 뭐 이런 환경 오염도 있긴 합니다. 그래 읽어보면 또 노동자의 안전사고 이런 것도 뭐 주로 이제 노예에 미치는 광산의 위험 이런 것들은 있긴 했었지만 그 외에 이제 위험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산업화 시대 되면서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로 이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예, 이런 것이 러다이어트 운동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두가 사실 일을 해야 되고 도시로 다 몰려서 일손이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갖고 뭐 증기기관처럼 이제 증기를 이용할 수 있고 막 이게 과학의 발명이죠. 거의 원자력 이게 에너지 이용의 버금 더 뭐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혁명이어서 우리 산업보건 쪽에서는 그때는 이제 아이도 뭐 11살, 12살짜리 13시간, 14시간씩 막 일을 했어요. 당연하게 여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또 어린이 노동은 없어지기는 했지만 뭐 영국 중심으로 그동안은 아주 광범했었고 불과 8시간 된 게 20세기입니다. 그 메이데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뭐 12시간, 13시간 이건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으로 들어가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경제활동하는데 경영 요소에 고려하게 하고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되니까 그냥 자유로운 손에 맡겨둘 수 없는 거고 경제활동 이제 그것도 많이 논란이 되죠. 이남영 선생 이게 인비지블 핸드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쨌든 엠플로이어들 기업가들이 알아서 이걸 어떤 적정 지점 찾고 환경도 보호하고 노동자 건강도 보호하고 경제 활동도 아주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데 그게 그렇다는 사람들 또 아니라는 사람들. 근데 환경이나 노동 조건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유로운 손에 맡겨 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정 지점 개입을 합니다. 기준을 잡아서 폐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장 배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데 너무 과하다, 규제가 엄격하다, 또 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정말 당연시 됐던 것들이 지금 현대 잣대로 보면 그때 어린이들이 그렇게 좀 어린이 노동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지금도 어린이 노동이 일반화되는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국가는 어린이 노동은 뭐 법적 처벌을 받고 또 13시간, 14시간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시간 또 주 금요일까지 일하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죠. 물론 주말에도 일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제품의 질 관리 그때는 무조건 생산은 다 써야 되고 제품 엉망이어도 뭐 반품도 못하고 그래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경영의 퀄리티 ISO 9000 뭐 이런 것들이고 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환경도 좀 경영해라. 그 다음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안전 보건도 하고 요즘은 CSR 이것도 많이 진정이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사회적 책임은 좀 다 해라. 기업이 경제 활동하는데 요즘은 거의 ESG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죠. Governance는 이해 당사자들 까지 해서 이게 이제 환경까지 좀 고려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이제 실질적인 작동이 되는지 어쩐지는 잘 모릅니다. ESG 리포트도 기업마다 다 내놓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어떤지 또 가끔 이렇게 사업장에 들어가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범위나 요소들이 이렇게 좀 확장되고 있다. 미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카본 뉴트럴리티 이런 것까지 와서 ESG 범위는 사실 무한합니다. 예,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뭐 법률적 책임은 없고 근데 이제 소비자가 이걸 견제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이 제품 이 기업이 내놓는 게 환경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냐 또 이 기업이 어떤 예를 들면 뭐 중대재해 사고가 많다 또는 뭐 가습기 살균제처럼 이런 게 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가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것도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nvironmental criteria, social criteria, governance, 기업의 리더십 비행, 예, 예, 주주만 하지 말고 이해 당사, 서플라이 체인까지 좀 다 하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토픽이죠. 고민해보는 이런 토픽들입니다. 오케이. 에너지, 예, 이런 것들의 이제 에너지 이게 이제 제일 딜레마죠. 모든 정부에서 딜레마일 겁니다. 원자력 산업 보존에는 정도. 태양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좀 뭐하죠?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아직은 좀 그렇고요. 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것들입니다. 예, 고민해 볼 것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경제 소비 활동 통제가 어렵고 각 나라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탄소 중립에서 별 결정 없이 끝난 거죠. 예, 다 국가마다 이해가 틀리고 개인마다 틀리고 그래서